Siempre que se pregunto después. 네, 오늘의 킹덤 주제는 우리 다시 화양연화, 장국영, 양조위가 온다입니다. 자, 코로나19로 극장가가 직격탄을 맞았죠. 그런데 올해 들어 지난해와는 달라진 분위기가 좀 있다고요? 아무래도 지금 수익률만 따져보자면 2019년보다 2020년은 7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70%. 그러니까 이게 네. 1조 5천억 원이 감소했고 과거 한 7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넘긴 것도 9작품밖에 안 된다고 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은 뭐 이를테면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해결을 하고 되려 영화관에 갈 때는 내가 잘 알았던 거 그리고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내가 원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작품들의 워낙 한정이 되다 보니까 네. 재개봉 열풍이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우연치 않게 제가 이틀 전에 영화 화양연화를 다시 봤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킹덤 주제가 우리 다시 화양연화였습니다. 예, 굉장히 소름 돋는 그런 일이었는데 우리 오창석 요원은 혹시 화양연화, 영화 화양연화와 세대가 조금은 안 맞을 것 같은데 네. 혹시 화양연화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냥 영화 제목인 줄 알았어요. 그냥 네. 영화 제목이고 어떤 꽃 이름이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네. 꽃 화자에 모양양자, 해년자, 빛날 화자를 써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다라는 뜻인데요. 아마 영화도 영화지만 저희는 이제 또 싸이 땡땡 시대입니다. 네. 그 SNS 저희가 며칠 전에도 싸이월드가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싸이월드 영화는 보지 않았는데 네. 화양연화라고 사진 하나를 올려놓고 그 뜻풀이를 많이 해서 공유했던 것이 저는 여전히 기억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싸이땡땡의 이 영화 화양연화의 대사들도 굉장히 네. 많이 그 게시판에 올려놨던 기억이 네.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짚어주신 것처럼 최근 재개봉한 영화들이 붐을 이루면서 극장가 다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영화들이 재개봉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말씀드렸던 화양연화 있고요. 그리고 해피투게더 중경상님이 있는데요. 이 화양연화 같은 경우는 양조위, 장만옥 주연입니다. 왕가희 감독의 작품이고요. 네. 2000년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 2016년 BBC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영화 2위, 2021년 재개봉 국내 박스오피스 2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명대사 중에 부탁이 있어. 미리 이별 연습을 해봅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오늘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갑자기 훅 찡한데요. 해피투게더 리마스터링은 지구 반대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네. 장국영과 양조의 슬프고 매혹적인 러브 스토리고요. 그리고 중경상님 제50회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이기도 하죠. 중경상님의 리마스터링은 90년대 홍콩의 감각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탁월한 OST가 돋보입니다. 임청아, 양조위, 왕페이, 금성무 등 홍콩 스타들이 총출동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장국영과 양조위를 다시 극장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영화 팬들 많이 설레이는 소식일 텐데요. 이렇게 재개봉 중심의 선 왕가희 감독, 어떤 감독인가요? 사실상 이제 1980년대 이것도 옛날 얘기죠. 이제 홍콩 느와르 영화라고 해서 많은 영화들이 화제가 됐습니다만 비슷비슷하고 어떤 점에서는 조금은 낭비적인 영화들로 바뀌면서 관심이 식어갈 때 1987년 열혈남아라는 영화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느와르 영화의 아주 발전적 계승자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세기말적 정서를 가장 잘 보여준 감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오히려 세계 말이었기 때문에 뭐 성적인 소수자 문제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했던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떤 점에서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칸이라던가 세계 주요한 예술 영화 시장에서 동아시아 영화를 보여주는 어떤 저력의 상징으로 얘기가 됐던 감독이기도 한데 네. 어안 렌즈라고 하죠. 이렇게 멀찍이 앉아 있는 사람의 네. 풍경이라던가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아주 슬로우 모션 같은 영상적 효과를 통해서 광고에도 많이 인용이 됐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네, 홍콩 영화계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감독이죠.
자, 그런가 하면 관객들에게 사랑받았던 음악 영화들도 재개봉한다고요? 네, 이 연말연시의 감성적인 분위기에 힘이 입어서 이 뮤지컬 영화들도 재개봉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 라라랜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일 텐데요. 이 배우 지망생과 그의 연인인 재즈 피아니스트를 통해서 꿈을 쫓는 청춘의 열정과 사랑을 그린 뮤지컬 로맨스 드라마 영화였습니다. 제74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7관왕 그리고 89회 아카데미 시상식 6관왕을 달성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영화 비긴 어게인은 이 명성을 잃은 음반 프로듀서와 스타 남친을 잃은 싱어송라이터가 이 뉴욕에서 만나서 함께 음악을 만드는 이 로맨틱 드라마로 누적 346만 명을 동원해 장기 흥행 신드롬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이 해외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천만 영화도 재개봉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입니다. 신과 함께 제아벌 그리고 신과 함께 인가연은 두 편 모두 천만 관객을 동원해서 이 쌍천만 시리즈라고 불리는데요. 이번에 재개봉을 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재개봉 영화가 화제가 되는 이유 뭘까요? 무엇보다 저희 영화 관람은 상당히 가족의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트라든가 부대 비용이 생각보다 발생하는 생각보다 문화적인 대외 활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재미있을지 없을지 모험심을 가지고 가는 기쁨도 있습니다만 최근처럼 게다가 영화관 역시도 빠른 시간 안에 9시 전에 상영이 네. 끝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투자했을 때 그래도 확실하게 영화관에 봐서 네. 좋을 작품이라는 판단 기준을 갖게 되는데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정하게 되느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SNS를 비롯해서 소셜미디어에 계속 여러 영화들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런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네.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있는 영화들이 좀 더 재개봉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좀 더 흥미로운 거는 워낙에 지금 상영 시간이 짧다 보니까 여성 관객들이 많이 찾는 영화관에서는 작은 아씨들과 같은 여성 취향적인 영화들 네. 그리고 또 잘 알려져 용화맥이라고 불리는 극장이 있거든요. 남성 얼리 어댑터 관객들이 자주 찾는 곳에서는 1917처럼 스펙터클이 굉장히 화려한 영화들 네. 이렇게 좀 분리해서 좀 상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재개봉도 일종의 나름의 취향에 따라서 상영관을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재개봉하는 옛날 영화들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강 교수님의 SNS에서 추천되는 영화들을 아주 재밌게 잘 골라보고 있습니다. 예, 저한테는 아주 영화 추천 뭐 프로그램이나 다름없습니다. 예, 예, 좋은 정보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극장에서 팝콘 먹는 것보다 더 재밌는 킹덤 퀴즈 제가 준비했습니다. 올해로 개봉 100주년을 맞은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보기 보시겠습니다. 1번 찰리 채플린, 2번 비비안 리, 3번 제임스 딘. 자, 이번 퀴즈는 100년 전에 태어났어도 굉장히 똑똑했을 것 같고 귀여울 것 같은 오창석 요원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제 키는 100년 전 인구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 2번 네. 비비안 리 사실 태어나서 처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시나요? 누군지 모릅니다. 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모르시나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알아요. 아, 그 영화 그분이래요? 주인공. 네. 아, 그렇구나. 예. 주인공 이름은 기억을 못했네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예. 야,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2번 비비안 리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 제임스 아이유입니다, 딘은 꽤나 요절을 해서 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몇 작품 못 남겼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못 남기더라도 100년 전의 작품을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의미를 좀 되새기려면 작품 수도 좀 많고 네. 화제성이 있는 사람으로 택하지 않았을까 퀴즈 출제자라면. 네. 그래서 우리에게 모던 타임즈를 알려준 1번 찰리 채플린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얄밉습니다. 찍기 왕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찰리 채플린입니다. 영화 키드는 찰리 채플린이 감독, 각본,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요. 버려진 아이 존과 떠돌이 찰리가 각박한 세상 속에서 가족의 사랑을 일깨우는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선 32년 만에 재개봉을 하는 건데요. 1989년 첫 개봉 당시 포스터와 2021년 재개봉 포스터의 차이가 좀 나지요. 예, 영화 키드는 100년 전인 1921년 개봉 당시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요. 2011년엔 미국 국립영화등 기부에 보존해야 할 영화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네, 극장가엔 재개봉 열풍이 불고 있지만 K-팝에서는 온라인 공연이 대세라고 하던데 가수들의 수익도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BTS는 지난해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그룹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투어링 데이터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BTS의 콘서트였죠. 맵 오브 더 소울 1. 네. 이틀간 열린 콘서트로 약 495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한국 가수 중에는 동방신기가 6회 공연으로 245억 원의 수익을 올려서 8위에 올랐고요. 블랙핑크도 3회 공연으로 118억 원의 수익을 기록해서
2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공연 예술계에서도 온라인 공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모차르트의 미발표곡이죠. 알레그로 D장조 연주를 해서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킹슈맨의 이 작가 중에도 이 조성진 씨의 어마어마한 팬이 있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꼭 언급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던데 아마도 지금 이 장면을 평생 소장하실 것 같네요. 예. 자, 설명 좀 드리자면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 조성진 씨는 모차르트가 17살 때인 1773년에 썼던 미 발표곡을 세계 최초로 연주를 했습니다. 모차르트의 265번째 생일을 맞아 지난달 27일 그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서 온라인 공연이 진행이 된 것인데요. 네. 1분 34초의 짧은 곡이지만 천재 모차르트의 경쾌하고 우아한 느낌이 물씬 나는 연주였다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온라인 공연 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현장에서 즐기지 못해서 아쉽고 경제적 손해도 많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조성진의 이 공연을 우리가 티켓을 끊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좀 드리면 연극과 그리고 한편으로 그런 소장전을 펼치고 있는 많은 갤러리들이 있습니다. 갤러리들이 절대 꺼내놓지 않았던 어떤 중요한 소장품들을 전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리고 세계 각 갤러리들도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좀 온라인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가난하지만 못 갔던 우리들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문화예술계가 새롭게 활로를 찾는 모습을 보니 우리에게도 다시 봄날이 올 거란 희망이 생깁니다. 네. 킹슈맨 첫 회부터 오늘까지 강유정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내일이면 킹슈맨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제가 첫 방송 때 그랬죠. 첫날 네. 같이 했던 기억이 나고 그날도 화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흐르기도 했고 왜 짧게 사귀어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애인 있잖아요. 지금 참 여러 우여곡절도 같이 나중에 겪어서 제일 생각 많이 납니다. 그렇죠. 네. 여러저러한 일도 있었고 해서 참 아쉽기도 하고 저보다 이렇게 데일리를 매일매일 하셨던 분한테는 일상이 하나 완전히 바뀌는 체험이 될 듯해서 어쨌든 그 변화를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차선 의원 뭐 하신 얘기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시사를 다루고 정치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정치에서 법률은 강제성을 띠고요. 가장 자발성에 기인한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이 문화의 다양성이라든지 영화를 비롯해서 저희가 킹슈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영화 킹스맨에 대해서 그 속 깊은 뜻을 처음에 풀어줬던 것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씀을 꼭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훈님 말씀 꼭 듣고 싶고 댓글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 네. 아니 내일도 방송 하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이별할 것처럼 하면 보통 이제 그 헤어질 때 인사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만나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미리 이별 연습을 하고 있는 이별 준비. 이별 연습하는 겁니까? 네, 예. 예. 사실 이 모든 만남이라는 게 사랑도 그렇고 방송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면 이별이 좀 빨리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킹슈맨 가족들이 우리 킹슈맨 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이별이 빨리 온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아쉬움을 댓글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킹슈맨 폐지되어요? 너무 아쉽네. 예, TBS 사장님, 킹슈맨 왜 폐지하나요? 저도 이거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의 입을 빌어서 한번 대신 여쭤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교수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너무너무 즐겁고 고마운 시간이었다고 이제 댓글을 통해서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정치 얘기할 때도 참 재미나지만 강유준 교수님은 문화, 영화 이야기 나오면 표정이 달라지신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킹슈맨의 폐지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랑 저희가 그대로 기억하고 마음에 고스란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도 더 있어요? 좀 더 읽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들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킹슈맨 왜 폐지되냐는 의견만 제가 다 모아놔가지고 다른 의견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강유정 교수님께 제가 뭐라고 했다는 의견이 지금 존재합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배바지를 배바지라고 하지 뭐라고 하나요? 강유정 교수님 기죽이지 마세요라고. 저도 배바지라고 합니다. 저 딱 한마디만 하자면 네. 우리나라 정치와 언론의 수준이 정말 문화만큼만 네. BTS와 기생충만큼만 따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 꼭 밝히고 끝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